한국 축구의 미래 이강인 선수가 음바페, 네이마르 등 세계적 스타들이 즐비한 프랑스의 명가 파리 생제르맹에 공식 입단했습니다. PSG는 9일 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마요르카와 이적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강인과 2028년까지 계약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강인은 2018년 10월 발렌시아 CF에서 1군 데뷔전을 치른 이후 라리가 무대에서 5시즌을 보내면서 공식전 135경기 10골의 기록을 남기고 프랑스 리그원에서 새로운 축구 인생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강인의 이적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2,200만 유로, 하나로 약 31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적료의 20%가 이강인의 몫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PSG가 최대한 많은 우승 타이틀을 따내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입단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강인 PSG 입단 소식에 일본에서도 많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파리 생제르맹에 메시가 빠지고 음바페, 네이마르가 만약 이적한다면 매력은 줄어버리지만 이강인이 발렌시아에 있을 때의 대우로 볼 때 상당한 노력을 하고 온 것 같아. 음바페, 네이마르가 잔류하고 아센시오가 들어가 주앙 펠릭스도 획득하려는 팀에서 선발로 나가는 건 힘들지만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예전에는 별로 좋은 인상은 없었는데 쿠보와의 대응을 보고 인상이 바꿨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기대돼. 지난 시즌 PSG 과제로 미드필더 선수의 공격 기여도가 낮았기 때문에 인사이드 하프 위치에서 스루패스나 와이드하게 벌려 크로스를 낼 수 있는 이강인은 PSG에서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공을 옮기고 유지하는 드리블 스킬도 높고 비교적 중반에 공간이 있는 프랑스라면 시합에 나가면 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지난 시즌 결정기 창출 수로는 리그 4위이기 때문에 PSG라면 15골, 20어시스트 정도도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는 아시안게임이나 아시안컵 때문에 한 달 정도씩 팀을 떠난다는 거 아닐까요? 손흥민,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 김민재,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수비수. 이강인, 아시아 굴지의 미드필더. 한국 선수들은 개개인의 재능이 정말 대단해. PSG에서 연마되면 한국 대표도 기술은 레벨업해서 일본 대표의 라이벌이 될지도. 한국은 선수의 멘탈 케어가 큰 문제이지만 프랑스 레퀴프 신문의 평가는 이 젊은 재능을 이적금 2,200만 유로와 연봉 400만 유로로 꽤 싸게 획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멸종위기종 게임메이커라서 PSG 같은 쟁쟁한 스타가 있는 팀에서 플레이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강인 선수의 스루패스와 크로스 센스는 희소합니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시즌 최고 수준의 강도에 익숙해져 도약, 우선 맡기면 들어가는 수준으로 성장. 축적을 만드는 드리블과 킥패스로 경이로운 기록을 하고 있으며 더블 터치나 턴을 많이 사용하는 드리블도 있어. PSG에서는 벤치 스타트부터 교대 범위에서 20분 플레이, 혹은 컵전 로테이션 같은 기용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요르카 2년째 플레이를 그대로 낼 수 있으면 자신의 임무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메시에 이어 음바페까지 떠날 것 같은 PSG지만 수비 면제 선수 2명이 사라지면 큰 팀에서 어떻게 바뀔지도 관심이야. PSG는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지난 시즌은 메시가 내려가서 조립을 하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형적인 미드필더의 이강인은 사용될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선 선수들의 퀄리티가 마요르카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소란스럽지만 음바페나 네이마르가 없어지더라도 팀은 계속 경기할 겁니다. 일관성이 없는 것이야말로 프랑스 수도 클럽 파리의 장점일 테고 캄포스의 색깔이 드러난 보강이 어떻게 작용할지 기대됩니다. 반대로 크랙이 없어야 팀 밸런스에 최적해를 찾기 쉬울 것 같고 움직일 수 있고 그럭저럭 잘하는 이강인은 윙에서도 인사이드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팀으로서는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이강인 선수 너무 대단해요. 구보 선수와 동료였을 때밖에 모르지만 아직 운동량이나 수비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김민재의 나폴리 입성도 그렇고 대리인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대기가 아닌 주전으로 써줄 팀을 선택한다면 좀처럼 빅클럽 이적도 힘들겠지만요. 애초에 후보로 거론되는 것은 사치스럽게 취사 선택도 할 수 없어요. 일본인 선수 대리인도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강인 본인은 따로 일본을 디스한 발언도 안 했고 유럽에서 보면 일본인도 한국인도 중국인도 덩달아 작고 연약한 아시아인 취급이니 한국인 선수든 유럽에서 실적을 올리면 일본 선수의 이적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쿠보와 사이도 좋은 것 같고 미지근한 눈으로 보고
조금 응원의 의미로 봐줍시다. 지난 1년 동안 이강인의 성장은 눈부셨어. 1년 전이면 이강인의 PSG 이적은 불가능했을 것 같아. 구체적으로는 우선 주력과 지구력이 올라갔어. 90분이 지나도 주력이 약해지지 않고 로스타임에서 50m 독주로 멋진 골을 넣었어. 그리고 원터치 플레이가 늘어나 불필요한 백패스나 옆패스가 줄었어. 게다가 주력과 드리블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추진력 자체가 비약적으로 올라갔어. 피지컬도 강화되고 그 효과로 준비된 볼 로스트도 줄었어. 이강인이 공을 잡으면 상대가 파울을 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는 게 인상적이었어. 1년 전과 비교하면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하위 클럽인 마요르카에서도 6골 6어시스트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 과제로는 공격적인 선수라서 카드 10장을 받아서 2번 누적 출장 정지를 당할 것 같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PSG에서도 충분히 선발할 수 있는 공격력이 있다고 생각해. 문화와 언어 등 팀에 적응하느냐도 성공의 조건이야. 유지력과 장단의 패스 정확도는 초일류. 걱정은 속도가 느리고 수비를 못해요. 그리고 고집이 센 선수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슈퍼스타 군단 안에서 잘 녹아들지도 불안해요. 하지만 제 의견으로는 브라임 디아스 선수의 상위 호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용법에 따라 둔갑하는 선수로 PSG에서도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은 있어요. 이강인 선수는 좋아하는 선수라서 활약을 기대하고 있지만 굳이 네거티브한 말을 하면 메시가 빠지고 음바페도 이적할 것 같아서 PSG는 앞으로 전력과 함께 명성은 떨어지는데도 리그에서는 우승하는 게 당연한 팀에 가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간은 고비라고 생각해. 쿠보도 마요르카 시절에는 키패스를 내도 팀메이트가 정해주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마요르카에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은 경이로워. 마요르카 소속으로 리가를 상대로 맹활약한 이강인이 PSG 팀 동료들과 리그원을 상대한다면 15골 15어시스트 정도의 활약을 할 것 같아. 문제는 강인의 적은 리그원의 상대 클럽보다 PSG에서의 포지션 싸움이라는 점이야. 시합에 나갈 수 있다면 활약할 거라고 생각해. 패스 센스, 킥 정확도, 드리블 타이밍도 훌륭해. 파리에 가서 더 세련될 것 같아. 주전 경쟁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월드컵 때도 좋았고 높은 수준으로 뛸 수 있을 거야. 그냥 대박. PSG의 의도를 알 수 없지만 팀을 젊은 주체로 전환한다면 이강인도 기회는 있습니다. 이왕이면 같은 아시아인이니까 활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리가에서도 충분히 통용됐고 출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이번에도 통용될 거야. 감독은 물론 음바페나 네이마르 등 전선 선수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해. PSG 이강인, 토트넘 손흥민, 바이에른 뮌헨 김민재. 뭔가 한국 대표 선수들 대단하네. 뭐 김민재는 주전으로 상당수 경기에 나갔지만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경기에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댓글을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 이적에 대해서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잘 적응하길 바라며 멋진 활약을 기대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